때 뵙고 갈라니까 참 이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서운하게 갈 거면 이게 또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십시오. 하여튼 아이고 네, 우리 형님들 소주도 한 잔 못 올리고 와서 참 죄송합니다. 네, 건강히 잘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김건상 변호사님, 나갈 때는 상당히 검찰총장이지만 겸손한 모습. 특히 형님들 소주 한 잔도 못 모시고 가서 죄송합니다. 짧게 왔으면 좀 서운하게 간다라는 본인의 만남에 대해서 좀 너무 서운하다. 빨리 가서 서운하다. 한 1박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검찰총장이 보통 김건상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계셨을 때도 전국 순회하시면서 격려 방문은 합니까 통상? 제가 이제 초임 검사 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장관하고 총장하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에 많은 총장님들이 있었고 또 제가 모시던 분이 총장 된 분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어유 총장은 3명이나 배출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부산에서 떠나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형님 소주 한잔 하셔야 하는데 하지도 못한 날. 이 멘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일단 대부분 목에 좀 힘이 들어가죠. 목에 힘 들어가는 나는 장관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총장인데 저래서 저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데 본인 자체의 어떤 몸에 좀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주를 한잔 한다 하더라도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검사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주 한 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나와서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문의 자체도 아닌 건 아니다고 딱 얘기를 하죠. 박지원 의원이랑한테도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 자체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거리낄 거 없다. 이제 그런 자신감의 좀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아마 어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또 검찰에 대한 본인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어떤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사들도 따르고 박수를 좀 많이 받는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 방문하는데 순회 방문하는데 누가 시민들이 나와서 프랜카드 걸고 저렇게 환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이 와서 환영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됐건 조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됐건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본인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되는 거죠. 검찰은 수사로서 그냥 말을 한다라는 결론이셨군요. 한변과 민변에 이어서 변희업도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의 성명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들은 지금 돌아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을 변호사협회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변과 한변을 비롯해 많은 변호사들의 공소장 비공개 비판에 공감한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죠. 대한변호사회.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임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기본의 문제다. 정도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비판의 성명, 힘을 실어준 거죠. 힘을 실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한변, 대한변협, 그리고 사실은 현 정부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할 민변마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모두 말을 모았어요. 입을 네. 모았어요. 이제 과정 관리나 프레임 자체를 철저하게 잘못 짠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공소장의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소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말해서 어떤 독설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공소장이 공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소장을 늦게 알 권리 내지는 우리가 배한형 그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라고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검찰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역주행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면에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실제로 민변이 발표한 내용에 잘 들어가 보면 사실은 방향이 나와 있어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되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 그러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 정감정법을 고쳐서라도 일정 시점에서 미리 말하자면 공소장이 완결되기 전에 초안을 뽑아 쓴다든지 또 공소장이 공개적으로 재판관에서 읽어지기 전에 남용된다든지 이런 시점과 그다음 어떤 형사 케이스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해라. 예.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말하자면 법무부는 항상 후발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법을 통해서 고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미 얘기를 다 알고 장관이 있는 한 거다. 노출돼 있는 공소장을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부,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좌우할 것 없이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의 주인인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더 나아가 청와대는 왜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계셨다, 박성기 대변인. 통상 예. 이 정도 반발이 정부 시책, 정부 정책, 정부의 액션에 대해서 이 정도 반발이 지금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협회, 민변까지 다 들이닥쳤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보통은 입장을 정리하잖아요. 혹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을 꾸짖거나 법무장관 그러지 마라. 아니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장관 행동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침묵하는 청와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소위 자기 편이었다고 하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 지지해줬다고 하는 기관들에서조차도 심각한 비판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왜 내부에서는 저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올까? 정부 내부에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또 법무부의 다른 간부들 왜 다른 얘기들 안 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방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혹이 생각이 있는 사람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저거 모를까요? 추미애 장관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가기 때문에 저렇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라고 모든 결정을 다 옳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보니까 한번 결정된 것을 쭉 밀고 가는 것, 그것만이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멈춰설 수 있는 것 또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건 더 큰 용기더라고요. 그게 진짜 용기다. 그런데 지금은 멈춰서는 것이나 돌아서는 것을 용기가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고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죠.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어떤 정권이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청와대, 예. 제가 그 25년 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 YS의 칼국수가 해로운 깔당이라는 제가 그 꼭지를 쓰고 컬럼을 쓰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나 리더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팔리는 책이니까 얘기하는데 창의적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오늘 회식한다 그럴 때 우리가 리더가 난 짜장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그러면 짜장면. 옆에 있던 부장이 예. 통일하시죠 뭐. 아니면 정말 신입 직원이 탕수육 하나 더 정도 시키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짜장면 그 이상은 안 간다. 지금 이제 박성규 대변인님 그 말을 이어서 하면 집단 사고 리더가 뭐를 결정해놓고 회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암시적으로다가 이것이 퍼져나가면 거기에는 창의적인 것도 개성적인 것도 혁신적인 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마시고 예. 다 시킨 다음에 그때 나는 오늘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짜장면 간단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뭐 다른 거 팔보채도 나오고 양장피도 나올 텐데 남자마스도 나오고. 그렇죠. 유산슬도 나오겠죠. 요즘 예. 유행하는. 근데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그룹싱크 집단 사고가 발생해서